안녕하세요. 성우 임진흥입니다. KBS 제48기 전속성우 남자 1차 시험 문제를 가이드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느낌을 한번 공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KBS 48기 1차 시험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연기 단문과 그리고 내레이션이 출제됐습니다. 난이도가 있고 어렵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만큼 표현할 여지가 다양하고 여러분들의 몰입 속에 연기의 재미를 흠뻑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대본을 한번 분석해보고 느낌을 한번 나눠보시죠. 먼저 초반에 상황 설명을 제대로 앞부분에 설정했습니다.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학교 폭력의 사과를 대신 받아주는 일을 하는 남자에게 돈을 주고 일을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의뢰인은 화자는 남자가 자신의 가해자였음을 알고 있지만 이 남자는 의뢰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하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묘하게 지금 뒤틀려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듣는 사람, 청취자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곧 서스펜스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스펜스, 드라마나 소설, 영화 같은 데서 줄거리가 전개됨에 따라 청취자에게 전해지는 긴장감, 압박감 같은 걸 서스펜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연기를 듣는 청취자는 뭔가 알고는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러면서 계속 몰입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스펜스. 과연 이 남자는 자신을 가해한 그 가해자를 왜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담 내용을 말하면서 과연 어떤 심리 상태가 이 남자의 마음을 흔들까요?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걸 복합적으로 한번 느껴보면서 복수의 심정일 수도 있고 내가 그만큼 너를 넘어섰다라는 과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과 결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느껴보면서 대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고등학교 입학한 직후였어요. 그 녀석은 그룹의 리더였는데 처음엔 제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책이랑 문제집을 가져가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제 사물함에서 교복이며 체육복을 훔쳐가기도 하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장난스럽게 시작합니다. 자, 말씀해 보시죠. 어떤 피해를 당하셨죠? 물었을 때 담담한 듯하게.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담담하게 말하는 듯하지만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을 겁니다. 들어볼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마 듣다 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내재되어 있겠죠. 그 마음을 감추고 이 대사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복이며 체육복을 훔쳤는데 그러다 삥을 뜯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제가 순순히 당해주고 있으니까 점점 수위를 높이더군요. 어떻게? 화장실에 데려가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물고문에다 발가벗겨서 담뱃불로 살을 치지는 거예요. 자, 굉장히 가혹하고 참혹한 괴롭힘을 당했죠. 이렇게 한번 서서히 나의 상담, 곧 네가 나한테 가했던 그 지옥 같은 영상을 직접 말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화자는 이 가해자를 계속 관찰할 것 같아요. 계속 들어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어. 그런데 점점 수위가 높아지네?
이랬고 이랬고. 아직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조금만 더 들어볼까? 하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어요. 제가 약한 모습 보이면 보일수록 더 악랄해졌어요. 어떻게? 손발을 묶어놓고 주로 배나 가슴 쪽을 때렸어요. 얼굴은 티가 나니까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나중엔 정말 몸이 성한 데가 없어서 매일 아팠어요. 죽고 싶었죠.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결심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못했어요. 자,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요동치는 상황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 너는 달라진 게 없어. 너는 나를 발가락에 때만치도 안 여기고 있어. 기억 못하잖아. 내 이름도 기억 못하지. 뭔가 감추고 있지만 마음속에 요동치는 증오심이라든가 싸늘한 적개심 같은 게 아마 말투라든가 어떤 어조에 또는 눈빛, 호흡 속에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씩 새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가족 사진 보면서 욕한 거. 자, 호흡 곤란이 옵니다. 호흡 곤란. 과호흡이 오고 뭔가 감정이 격해지고 뭔가 과거에 가혹한 학폭을 당하던 경험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가족 사진을 보면서 부모를 욕한 거, 이게 이 사람의 평생의 지금 트라우마, 심리적 내상으로 각인되고 있는 상태죠. 호흡이 곤란하고, 자, 정말 마음속에서는 폭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진정하는 호흡을 가져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폭발하면 안 됩니다. 괜찮으세요? 아마 걱정하듯이 물어보겠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죄송합니다. 치료 중이라서.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잘 낫질 않네요. 15년이나 흘렀는데. 자, 이건 과연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만든 결과가 나다라는, 이게 바로 네가 나를 15년간 유린한 결과야. 아직도 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물 치료,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어떻게 보면 적개심을 감추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놈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죠. 소식만 간간히 접하고 있어요. 자, 어떤 소식을 접하고 있죠? 비정한 학폭의 가해자가 오히려 유튜버로서 아니면 사회 저명인사로서 학폭 피해자들의 사과를 대신 받아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아이러니하고 부조리한 소식을 나는 들어서 알고 있어 하면서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는 거죠. 거기에서 눈빛이 느껴집니다. 아직도 기억이 안 나? 내 이름이 뭐지? 하면서 빤히 쳐다보는 눈빛에 정말 팽팽한 긴장감과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느껴지는 게, 이게 바로 듣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터질 것 같긴 한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감. 이게 바로 서스펜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얼굴을 빤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대로 얼굴을 짓이겨버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심호흡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복수는 차갑게 나중에 아껴 하는 것이 가장 쾌감이 클 테니까요.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는 듯하게 일단 수수료는 선금이니까 먼저 입금시켜드리죠. 준비하고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고요. 뭔가 묘한 눈빛 속에 제대로 정리하고 문을 나서겠죠. 자, 이 말을 들은 학폭 가해자는 뭔가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어떨까요? 찜찜할 겁니다. 어디서 본 듯한데. 느낌이 어디서 나랑 스친 것 같긴 한데. 뭔가 찜찜함 속에 뭔가 답답함이 배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단문을 보면서 뭔가 불안감과 긴박감 속에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상담하고 그리고 의뢰받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팽팽한 심리 묘사라든가 듣는 사람한테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핵심은 주도적으로 연기하셔야 됩니다. 직접 가해자를 찾아갔고 그리고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심리로 이 사람의 복수인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극복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지 분명히 생각하면서 입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좌우하셔야 됩니다. 장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옛날에 학폭 피해받은 영상이 나오는 그런 흔들흔들거림을 표현해 주신다면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몰입감 있는 연기를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48기 후배 여러분들께 PD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이 단문을 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잘 표현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내레이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굉장히 불안감과 긴박감 속에 서스펜스를 느끼면서 팽팽한 심리 묘사와 기싸움이라든가 공기가 굉장히 무거웠다면 자, 이제는 조금 릴렉스 하시죠. 편안하게 자, 강원도의 아우라지 솔숲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할 때 많은 나무가 필요했고 그 나무들을 이동시키면서 떼꾼들이 벌이가 좋아서 떼돈 벌었다는 말의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라지 솔숲에 서 있는 처녀의 애달픈 사랑을 통해서 정선 아라리의 그런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교양과 함께 정선 아라리의 배경이 되는 아주 애틋한 사랑 얘기를 정감 있는 목소리로 내레이션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곧 바로 뭐다? 교양입니다. 정서와 따뜻한 정서와 그리고 신뢰감 있는 교양이 맞물린 지적인 내레이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장 친근하고 편안하게 말이죠. 조선말 경복궁을 중건할 때 큰 나무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자, 경복궁을 언제 중건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원군 때 중건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개혁 정책으로도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고역이고 힘든 노역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나무를 베어다 여기서 뗏목을 만들면 남한강 천리물길을 따라 한양에 닿을 수 있었죠. 이때 떼꾼들 벌이가 썩 좋아서 떼돈 벌었다라는 말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저도 이 내용 보고 처음 알았죠. 와, 우리 떼돈 벌었어 이랬지만 그게 바로 이런 거구나. 어떤 역사적인 말의 유래, 어원 이거를 설명해주는 풍부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아우라지의 솔숲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그 솔숲의 향을 느끼는 현장감을 조금 느끼면서 내레이션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경직되거나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꽉 잡힌 것보다는 조금은 편안하게 같이 솔숲을 거닐면서 정선 아라리의 그런 배경이 되는 애틋한 내용을 설화와 같은 내용을 한번
편안하게 전달시켜주고 있는 거죠. 아우라지의 솔숲, 웬 처녀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장맛비에 불어나 갈색이 된 강물을 하염없이 보고선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과거 사랑하는 처녀와 총각이 아우라지를 사이에 두고 이 편과 저 편에 살았답니다. 둘은 함께 꽃을 따러 가자 약속했는데요. 그날이 되었건만 밤새 내린 폭우로 배가 떠나려가 만나지 못하게 됐답니다. 이렇게 강 건너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애틋한 사연은 떼꾼들의 입술을 통해 정선 나라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걸 들을 때 마음이 뭔가 푸근해지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경우도 뭐 설화나 어떤 전설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민속 설화 같은 게 있죠. 견우와 직녀의 얘기, 그리고 또 뭐 삼국시대 때 연호랑 세오녀의 얘기, 그리고 지금 이곳에 아우라지 솔숲의 처녀의 사랑 이야기. 이런 정선 나라리의 배경이 되는 설화의 내용을 들으면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지고 잔잔해지면서 사랑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마치 대숲에 들어선 청량한 마음으로 가장 편안하고 내추럴하게 떼돈 벌었다라는 말의 어원, 교양과 함께 정선 나라리의 잔잔한 사랑의 그 배경 설화를 전해주는 편안한 내레이션을 해주시고, 너무 각 잡고 역사적인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직접 현장감과 혹은 직접 서서 설명해 준다라는 약간의 생동감을 느끼면서 해 주셔도 좋은 내레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남자 여러분들, 연기와 내레이션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기의 재미, 내레이션의 재미를 흠뻑 느끼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화이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